이게 뭡니까, 며느리?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지수의 목소리가 작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통장 사본 한 장이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박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장 속엔 낯선 거래 내역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며느리 김지수의 이름이 적힌 계좌, 매달 빠짐없이 입금된 50만 원, 어떤 달엔 100만 원까지. 순자는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건넨 돈이었죠. 식료품비, 용돈, 공과금. 그 모든 것이 다른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찻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찢듯 울려 퍼졌죠. 7년이에요. 7년 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순자의 외침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고 손바닥 안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방문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월급으로 모은 거예요. 거짓말. 당신 월급이 얼만데 이렇게 모아요? 순자가 통장 사본을 던졌습니다. 종이가 허공을 돌아 바닥에 닿았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몰래 저축하고 나중엔 우리 집 나갈 생각이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설명해봐요. 지수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 사이로 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식탁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김치찌개를 천천히 떠먹었고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수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도 삼키지 못했죠. 째깍째깍. 벽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선 밝은 음악이 흘렀지만 그 집엔 닿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밥이나 드세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설거지 물소리가 방 안의 공허함을 덮었습니다. 순자는 소파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그 리듬 속에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집안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슈퍼를 돌았습니다. 배추를 들었다 놨다 하며 속을 확인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이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눈가의 어둠은 숨길 수 없었죠. 계산대 앞에서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공원 산책 가실래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는 게 더 두려웠거든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순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랑 싸우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동안 자랑만 하시던 분이 얼굴이 저렇게 어두우면 모를 수가 없죠. 순자는 조용히 지난 며칠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밀 통장, 오해, 분노. 말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부업 같은 거 하는 건 아닐까요? 순이의 말에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업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몰래.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그럴까? 길가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곳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거실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순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다. 순자는 며느리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하던 지수의 얼굴. 그 웃음이 거짓이었을 리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리던 손길. 그런데 왜 통장을 숨겼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수가 자주 병원에 다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는데 혹시 다른 사정이 있었을까? 순자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저녁을 준비하는 중이었죠. 조심스러운 손놀림이 부엌을 메웠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물어봐야겠다. 이틀 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나 좀 보자.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 통장 말이야. 정말 내 월급으로만 모은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생활비는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편의점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지수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걸 왜 말 안 했어? 친정 엄마가 아프셨어요. 폐암 3기예요. 핸드폰 화면 속 진단서 사진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입출금 내역 속엔 병원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야윈 얼굴, 퀭한 눈밑, 그 모든 게 이유가 있었음을.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 지수가 웃으며 팔짱을 끼던 사진.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매정했을까? 지수가 파스를 붙이려 할 때 밀어냈던 기억, 꽃을 사왔을 때 돈 낭비라며 면박을 줬던 일, 그 모든 순간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창밖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순자는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말해야지. 미안하다고. 며칠 뒤 이튿날 아침 부엌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가 직접 만든 아침상이었죠.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아. 밥 먹자. 순자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 세 사람. 순자는 지수에게 국을 떠주었습니다. 먹어봐. 지수는 숟가락을 들며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앞으로는 친정어머니 병원비 내가 도울게.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왜 없어? 우린 가족이잖아.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만으로 모든 오해가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돈댁 어르신께. 지수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심했습니다. 이제 함께하겠습니다. 봉투를 덮으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밝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이번엔 그 소리가 어울렸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웃고 있었고 민호는 퇴근 후 식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 달 후 순자와 지수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배추를 고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좋네, 이거 사자. 둘의 모습은 마치 친모녀 같았습니다. 옆집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랑 사이 좋아 보이네요. 우리 지수 없으면 못 살아요. 순자의 말에 지수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그들 사이에 번졌습니다. 저녁 식탁 위 셋이 둘러앉아 웃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다음 주에 퇴원하신대요. 그럼 우리 집으로 모셔와. 함께 지내자. 지수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이번엔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차갑게 보이던 별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이걸 놓칠 뻔했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오자 순자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그럼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손 위로 스며들었죠.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녀는 지수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 손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째깍이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로움의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숨결이었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손을 잡을 수 있나요?